자, 실전학습 1회에 보시면 그 1, 4번에 청배군이라는 고전 소설이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은 이 두쌍성이라는 어떤 남자 주인공의 일대기, 자,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자, 여기 이 본문의 내용은 지금 어떤 처첩 간의 어떤 갈등, 자, 요 내용을 주로 지금 다루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 소설은 늘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그 전체의 줄거리는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설은 그 EBS 교재에 있는 부분들은 부분적인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 줄거리 안에서 이 부분이 어딘지 이건 반드시 지금 파악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자, 전체 줄거리에 보시면 이 두공과 그 다음에 설부인 사이에서 이 두쌍성이라는, 자, 이 주인공이 태어나게 되는데, 자, 일찍 지금 진 선생이라는 어떤 선생을 만나서, 자, 스승을 만나가지고 수학을 하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이 호소저와 지금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나중에 이제 뒷상성이가 이제 과거에 급제를 한 다음에, 자, 여기서 기생인 지금 나교란과 그 다음에 여섬유라는 이 두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자, 그래서 뒷상성이가 이 두 기생을 첩으로 들이면서 이 처첩 간의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첩들은 결국 시어머니가 죽자 호부인을 모함을 해가지고 집에서 쫓아내는 장면. 자, 이게 여러분 교재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나중에 결국 이 후부인은 이 조력자를 만나고 그다음에 침수를 배우게 되고요. 자, 나중에 이제 득상성이가 위기에 빠져 있을 때, 자, 결국 침술로서 결국 남편을 살려내게 되고, 자, 그다음에 나중에는 이 두 첩을 처벌하고, 자, 결국 이제 복락을 누리는 행복한 결말 구조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자, 앞부분 줄거리 먼저 보고 갈까요? 자, 두공과 설부인 사이에 두쌍성이 이렇게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호소저를 부인을 얻게 되는데, 자, 이때 호 씨는 가난한 이 가운데서도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봉양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편을 장원급제를 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런데 이 두쌍성이가 두 기녀를 잊지 못해 병에 걸리자 이들을 첩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서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네요. 갈등이 이제 나오기, 갈등의 대립이 보이는데, 이 두 첩들은 설 부인과 두쌍성의 누인 해화소절을 주요하지만, 자, 설 부인이 죽자, 시어머니가 죽자 이제 호 씨를 쫓아내려고 자, 이제 음해를 하게 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되네요. 자, 이 장면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 나교란하고 여소묘가 머무는 이 별채에 갑자기 불이 났어요. 자, 그래서 이건 자작극이야, 지금. 이 두 인물이 결국 누구를, 여기 있는 호소저, 이 호부인을 지금 몰아내기 위해서 자작극을 꾸몄는데, 자, 이것을 두쌍성은 지금 누구를 의심하는 거냐면, 이 호소저를 지금 의심하는 그 상황입니다. 자, 가볼까요? 두쌍성은 집안의 법도가 점점 어려워지고, 변계, 자, 자꾸 이상한 일로, 자, 이런 것이 생기자, 걱정하느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자, 다음날 아침에 호소저에게, 자기 부인에게 가서 말을 합니다. 어젯밤 이 별채에 불이 난 소식을 들었는가 물어보는데, 자, 이미 지금 여기 두쌍성은 이 축들의 지금 별채에 불이 난 것을 지금 누구를, 호소저를 지금 의심하는 상태에서 물어봤어. 자, 후소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셨나요? 그러면서, 자, 내가 집안에서 못되게 하지도 않았는데, 이 담장, 이 집안에 이런 변개가 계속 이처럼 일어나니, 노복들을 다스려 그 곡절을 자, 물어보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두쌍성은 그 진실을 지금 파헤치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자, 호소저가 비록 명철하지만, 자, 총명하고 사리에 받지만, 거기까지 자신을 의심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말리며 말을 합니다. 자, 지금 남편, 두쌍성은 이 호소저를 의심하고 있는데, 자, 호소저는 지금 자신까지 의심한다는 생각을 꿈에도 생각을 못해. 이 낭군의 은덕이 노복들에게까지 미쳤으니 누가 낭군이 주무시는 곳에 불을 지르겠습니까? 아마도 어린 시비가, 어떤 시녀가 조심하지 못한 것 같으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랬더니 두쌍성에게 이 말은 시켜놓고 조사하면 발각이 될까 말리는 것으로 또 받아들여. 자, 이미 두쌍성은 안에 호소저를 지금 의심하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변명으로밖에 들리질 않는 거야. 자, 심하다. 부부 사이의 일이 어이 두렵지 않겠는가 그랬으니까, 자, 이 부분에 서술자의 개입 내지 편집자는 논평이 보입니다. 자, 이후에 두쌍성은 옳은 것은 틀린 것으로 보고 예산일도 자기를 업신여긴 것으로 여겨서 날이 갈수록 결국 호소저를 미워하게 됩니다.
자, 또한 나교란과 여소묘의 의기양양한 마음이 더욱 광자해졌고요. 자, 중추 초순에 이제 설부인의 있던 생일이 있는데, 자, 이제 이 설부인은 이미 죽었어. 자, 그렇지만 보통 옛날에 어떤 그 죽은 왕자를 위해 어떤 생일날이나 이런 날 이렇게 제사를 모시잖아요. 바로 이 해화소저, 바로 여기는 두쌍성의 누이인 해화소저도 와가지고 함께 차례를 지내는데, 차례를 마친 후에 두쌍성과 해화소저가 옛일을 추억하니 눈물이 옷깃을 적십니다. 자, 이때 지금 나교란이가 지금 두쌍성에게 와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참소, 이제 모함을 하는 장면인데요. 자, 어르신은, 자, 당신은 어떻게 어머니를 생각하는 애통함만 아시고, 이 후소자가 제사를 제대로 올리지 않는 원통함은 모르십니까? 이렇게 했으니까. 자, 이 후소자를 지금 모함하는 장면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 이 말을 지금 진작 드려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감히 구하지 못하고 주저하다가, 자, 이제서야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어떤 내용이냐? 자, 후보인께서 어르신을 탓하는 것이 어쩔 순 없지만, 자, 이 결국 누구도 남편도 약간 디스를 하고 있대. 그리고 돌아가신 설부인 마님을 원망하면서 애초에 내가 인사치레로 요망한 연들을 받아들이자고 하였을 뿐인데, 자, 그것을 막지 않은 아들이 잘못되었다 하시고 그 아들을 잘못 가르쳐 공이 있는 아내를 저버리는 행세를 하게 한다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호소저가 한 말이 아닌데 여기는 지금 누구는 자, 바로 여기 나교란이가 지금 호부인이 이런 말을 했다. 자, 이렇게 거짓으로 지금 흘려버리는 거야, 지금. 자, 그런데 내용을 보면 지금 남편을 원망하는 것보다 죽은 누구를 설 부인. 그러니까 두쌍성이 어머니를 지금 욕하는 내용처럼 들리네요, 지금. 자, 두쌍성이도 자기 자신보다 지금 어떻게 돌아가신 어머니, 그것도 어머니의 재산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약간 빡치겠죠? 자, 그래서 자, 그러다 노여움이 바라면 재물에 더러운 것을 섞는다고 합니다. 어르신께서 지극한 효심을 가지고서도 이런 불결한 음식으로 제사를 받들게 되니 한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있지도 않은 말을 지금 꾸며가지고 호소저가 지금 이 제사 음식에 어떤 불결한 것을 어디다 탔다.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섞었다고. 이 참소하는 모함하는 이 말은 무수히 들었으나 죽은 설부인 자기 어머니에게 불경한 짓을 한다는 말은 처음인지라. 자, 이 불상성은요 모골이 진짜 송연했다 그랬으니까 이제 소름이 쫙 끼치는 거야. 즉시 시비에게 명하여 두어 그릇 재물을 담아 가져오게 하고요. 자, 이미 간교함이 들어맞게 되자 이 나교란과 그 다음에 여소묘가 자, 그릇을 주고받는 사이에 마음대로 하니 안개 속에 갇힌 두쌍성이 어찌 알겠는가 그랬으니까 자, 지금 실제적으로 그 그릇에다가 어떤 불결한 것을 여기서 섞어놓는 것은 누구였죠? 바로 여기 나교란과 여소묘란 말이야. 그런데 자, 이것을 지금 어떻게 판단력이 흐린 지금 두쌍성이는 바로 호부인이 거기에다가 이 불결한 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머리카락을 거기다 잔뜩 섞어놓은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자, 두쌍성이가 친히 젓가락을 들고 헤쳐보니 그릇마다 한 움큼씩의 머리카락이 들어있어요. 자, 두쌍성이 화가 나서 들고 있던 젓가락을 집어 던지고는 자, 호소저에게로 가니 나교란과 여소면은 서로 눈길을 주고받아 웃습니다. 자, 지금 두 사람의 계획대로 지금 돌아가고 있네요. 자, 두쌍성이가 사당 밖에 거적을 깔고는 섰고 대제를 했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자, 지금 사당, 바로 어머니의 그 사당 앞에서 자, 자기의 자리, 자기의 어떤 아들로서의 어떤 죄스러움, 이걸 어머니한테 지금 고하고 있는 거야. 집안 사람 모두 놀라고 당황스럽습니다. 회화소저도 깜짝 놀라 즉시 나가 붙들고 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랬더니 오빠인 두쌍성이가 자, 여동생 그 회화소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자식이 되어 집안을 잘 다스리지 못해 그 여기 돌아가신 어머니께 위치니 스스로 죄와 벌을 받는다고 한들 그 큰 불효의를 어찌 씻을 수 있겠는가 그랬으니까 자,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집안을 잘못 다스려 가지고 어머니 제사상에 이 불경한 어떤 머리카락이 섞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는 재물이 불결한 것을 이르며 말하기를 내가 옛일을 생각하여 모든 일을 다 참았는데 이 일만큼은 자세히 밝히지 않을 수 없겠구나 이렇게 했으니까 아니 어떻게 어머니 제사상에 올린 음식에다가 누가 이렇게 머리카락을 한 움큼씩 섞어놨냐 이거야 지금. 자, 그래서 그 진실을 밝히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형벌 기구를 갖추고는 모든 정당의 시비들, 이 정당은 바로 후소저가 이 거처하는 곳이니까 그 시비들, 바로 이 후소저의 그 종들을 지금 눈초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재물을 누가 만들었고 누가 담았느냐 물어봤더니 자, 모두 후보인께서 저희들을 거느리고 침해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다음에 머리카락을 여기다 누가 넣냐고 물어봤지만 모두 애매한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전부터 제사 때가 되면 호부인께서는 이렇게 목욕 재개를 하신 다음에 몸소 부엌에 이르러 손수 음식을 만들었대요. 자, 그 시어머니를 공양하는 극진한 마음이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 제사 음식을 차릴 때 늘 정성껏 모셨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시비들도 모두 그 효성에 감동을 했는데 누가 감히 이런 일을 꾸미겠습니까? 자, 그럴 일이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고요. 자, 우연히 들어 있어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죄가 가볍지 않다. 하물며 이 그릇마다 이렇게 머리카락이 들어있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가 고의로 했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후부인이 넣지 않았다면 바로 너희들이 짓이다. 사실 더 말해라 그랬더니, 자, 그리고, 자, 형벌을 가합니다. 자, 여태까지 이렇게 두쌍성이가 지금 화를 내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도 모두 지금 여기서 방황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 보시면 태산의 큰 범이 바람을 가르며 온갖 짐승들이 두려워하고 동력의 큰 고기가 화를 내자 온 바다가 출렁이듯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감히 바라보지 못하고 식은땀을 흘렸다고 했으니까 자, 모든 가족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있는 이 종들, 시녀들이 모두 지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형벌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인정 없이 내리치니 모든 시녀들이 하늘을 우러러 보며 말을 합니다. 우리 호부인이 지극한 효성으로 이런 의심을 받으시니 천지신명을 살피십시오. 선비들이, 자, 저희들이 이 천한 이 노비들이 불충하여 호부인께서 이런 누명을 쓰셨으니 천비 등의 죄는 천번주가 마땅합니다. 어서 죽여주십시오. 그랬으니까 외려 지금 호소절을 모시는 이 시녀들은 자, 결국 모든 것들이 자신들이 결국 후부인을 제대로 못 모셔가지고 이런 일을 당했다. 차라리 자신들이 죽음을 달게 받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결백하다는 얘기죠. 자, 살이 터지고 피가 흥건히 막 흘러도 모든 시비들은 기운이 높고 안색이 더욱 씩씩해져 다만 하늘을 원망을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두쌍성의 그 여동생인 회화소전은 끝까지 한마디를 하지 않다가 두쌍성이 호소절을 이토록 의심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좋지 않아 말을 합니다. 자, 오라버니의 총명함이 이렇게 변하리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옛날에 머리카락을 잘라 어머니 음식을 장만하던 사람이, 자, 과거에, 자, 여기 있는 며느리 호소저가, 자, 시어머니를 위해서 자신의 머리카락까지 잘라가지고 음식을 장만했던 사람이라는 말이야. 자, 도리어 머리카락을 가져다 재물에 섞을 리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는 해화소저도 믿지 않습니다. 또한 언니의 지극한 효성은 차치하더라도, 자, 이것은 문제 삼지 않더라도, 사나운 사람을 시켜 이런 일을 하게 하셨다면, 오라버니가 찾을 때 생각 없는 사람처럼 그저 일이 순순히 발각되게 했겠습니까? 자, 만약에 저 후소저가 정말 이 일을 꾸몄다면 이렇게 쉽게 발각되도록 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 누이는 고지 듣지 못하겠습니다. 그랬으니까 결국 여기 있는 해화소저는 누구 편이야? 결국 호소저 편을 들고 있네요. 자, 두쌍성은 원래부터 회화소저의 총명함을 믿고 있습니다. 게다가 시비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자백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일단 감옥에 가두었고요. 처치를 기다리라고 명한 후에 소매를 떨치며 외당으로 나갑니다. 이때 두쌍성이가 시비를 문취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 호소저는 마음이 서늘해지고 살이 떨려 길이 탄식하며 회화소저에게 말합니다. 자, 결국 자기가 데리고 있던 시비들이 결국 자기가 오해를 받는 바람에 다 문초를 당하고 있단 말이야. 자, 이러한 죄 연루되었으니 세상에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랬으니까 무슨 얼굴로 군부인의 지위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자, 이에 군부인의 옷을 벗고는 뒤뜰 작은 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온 집안이 흉흉하여 원통함을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자, 나교란과 여소면은 매지라는 소리를 들으며 매력 깊어 날뛰네요. 또한 호소저가 본부인의 옷을 벗고 누추한 곳에서 대제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함께 흡족해했고, 그러나 거짓으로 근심하고 걱정하는 얼굴로 자, 호소저에게 문안을 했다 그랬으니까 군인들이 지금 누명을 씌워놓고 그 다음에 호소저가 결국 어떻게 했어요? 자, 지금 석고 대제를 하니까
자, 와서 지금 그렇게 위로해주는 척 했다, 이거니까. 자, 겉과 속이 다른 인물들이 되겠죠? 자, 이 표리부동 내지 위선적 행동을 하고 있는 인물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 호소전은 어떠한 인물로 형성화됐냐 그랬으니까, 자, 지금 가정 형편이 어려웠을 때 자신의 머리카락까지 팔아서 시어머니를 봉양을 했던, 자, 그래서 지극히 지금 효성스러운 여성이죠. 그래서 조선 사회가 요구했던 바로 유교적 여성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이 교재 부분에 안 나와 있지만, 나중에 두쌍성이가 지금 위독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자, 결국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직접 그 침술로서 이제 구하는 장면, 이처럼 이 자신의 상황에 대해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이 호소자의 모습은 사회적 제약에서 탈피한 또 여성상으로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전통적인 여인상의 모습과 또 하나 어떤 사회 제약에서 탈피한 근대적 여성상의 모습을 두루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교란과 여소묘가 호소절을 위하는 척하는 이유는 자, 되게 위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자, 그들의 어떤 신분적 문제와 가정 내에서의 지위에서 비롯된 것. 자, 이게 처첩 간의 갈등, 결국 본부인과 그 다음에 첩의 어떤 이런 신분적인 어떤 한계. 자, 여기에서 결국 이것이 빚어졌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